자, 우리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 31번까지 했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상수함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푸는 거 그거 했고, 요게 방정식의 활용에 관련된 거였다면 옆에 라인에 있는 거는 이제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33번에 2번을 한번 볼게요. 33번에 2번. 모든 실수 x에서 요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선 처음 시작할 때 저 식을 어떻게 할까요? 넘깁시다. 우변에 있는 걸 다 넘기면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확인하고 싶어. 요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자, 요 놈을 fx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저 fx라는 함수에 하영아 무슨 값을 찾아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영이가 나한테 선생님, 저는 평생 수학 점수가 한 번도 50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걸 나한테 증명하고 싶어. 그럼 너는 네 평생 받은 수학 점수 중에 가장 어떤 점수를 나한테 보여줘야 돼? 그치? 네 점수 중에 제일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이게 최소값입니다. 근데 얘도 50보다 큽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50보다 큰 거잖아. 그런 느낌이야. 지금도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그럼 우리는 얘 무슨 값을 찾아야 돼? 최소값을 찾는 거야. 얘가 가장 작은 지점. 얘가 가장 작은 지점을 찾아서 봐라, 가장 작은 값도 0 이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fx의 최소값을 찾는 게 목표예요. 그럼 미분을 한번 해. 미분하면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 되니까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영아, 이거는 x축하고 몇 번 만나나? 두 번 만나죠. 얼마랑 얼마에서? 0이랑 1에서 만나죠. 최고창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출발할 거고, 1은 1에서 튕겨요? 왜 1에서 튕기죠? 아, 1은 통과지. 1은 통과. 그리고 x의 제곱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0에서 어떻게 돼야 돼? 튕겨야지. 1은 통과, 0에서 튕겨. 요렇게 돼야죠. 그쵸?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마마풀. 그치? 그럼 부호가 마마풀이면 fx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갈까? 뭐 하다가 뭐 하다가 뭐 할까? 맞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그냥 증감표를 그려버리세요. 하지만 증감표 안 그려도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잠깐 움찔했다가, 아이고,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잠깐 움찔했다가 다시 감소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fx가. 그지? 그러면 윤서야, 여기 지금 잠깐 움찔하는 요 지점 x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죠. 그 다음에 여기 극소를 갖는 지점, 여기가 x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죠.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 4차 함수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극값을 딱 몇 개 가져? 딱 극값이 2개야? 극값 딱 1개 갖는 거지. 1개. 여기는 극값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아니잖아.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잖아. 유일한 극값은 이겁니다. 요 극소값. 요 극소값이 유일한 극값이야. 그러면 그 지점이 당연히 얘의 무슨 값이 될까? 극소인 동시에 뭐도 돼? 최소도 되겠지. 그치? 그죠? 극소인 동시에 최소인 지점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목표가 최소값 찾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x가 1인 순간에 최소값을 가질 거야. 그러면 그 값이 얼만가만 확인해 보면 되니까 x가 1인 순간에 요 4차 함수의 함수값이 궁금한 거니까 여기다가, 요 4차 함수잖아요. 여기다가 x자리에 1 넣어보면 되겠네. 1 넣어보면 하윤아 얼마 나와? 0 나오죠?
그럼 요 극소이자 최소인 요 지점의 값이 얼마다? 0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점을 찾아봤는데 거기가 딱 0이야. 그러면 이 함수 전체는 항상 0보다는 적어도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보여지는 거죠. 그죠? 최소값이 0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항상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34번으로 가볼게요. 34번. 윤서야, 이거는 어떻게 시작할까? K를 K를 넘겨서 분리를 시킵시다. K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긴 다음에 그러면 좌변에 남아있는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x고요.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얘한테 이름을 하나 붙여줄게요. 얘를 fx라고 부를게.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걸 한번 생각해봐. 이번에도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fx가 마이너스 k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이번에도 가연아, 우리는 이 fx의 무슨 값을 찾아야 될까? 맞아요. 이 fx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k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위의 문제랑 다른 점이 있다면 위의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였지만 지금 이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 x가 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찾긴 찾되 어느 범위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이 문제는. 맞죠?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야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최소값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미분을 할게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 13에 3일에 마마 그러면 x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1 그러면 요렇게 돼가지고 3분의 1과 3이네요. 3분의 1과 3 풀마풀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갈 텐데 여기가 3분의 1 그리고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3 x는 3 이렇게 그러면은 3분의 1과 3에서 극대극소를 가질 텐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언제냐면은 x가 0 초과일 때 x가 0보다 클 때 여기가 궁금하죠. 그래서 0 라인도 하나 커줘. 3분의 1보다 약간 왼쪽에 여기에 x는 0 라인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통째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요 0 라인보다 더 오른쪽 경계선 포함하지 않았죠. 지금 여기 등호 없으니까 경계선 포함하지 않았고 여기서 요렇게 요 부분만 볼 거고 준영아 우리는 요 부분 중에서 가장 어떤 부분을 볼 거라고? 가장 작은 부분 최소값을 갖는 부분 한눈에 봐도 어디서 최소값이야? 3에서 최소값이라는 게 보이죠?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3에서의 그 최소값이 얼만가? 여기가 극소인 동시에 최소일 거고요. 그 값이 얼만가 구해보기 위해서 3을 넣어볼게. 재현아 어디다 넣어야 돼? 요거에다 넣어야지. fx식에다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될까? 마이너스 9죠. 그죠? 그래서 극소이자 최소인 저 지점의 값이 마이너스 9예요. 그럼 윤서야 그 마이너스 9 그것이 요 마이너스 k보다 마이너스 9가 더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죠. 그죠? 요 놈의 최소값인 마이너스 9 최소값인 마이너스 9보다 이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은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요렇게 y는 마이너스 k가 있어야 그래야지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맞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k 중에 마이너스 9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k는 9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k는 9보다 크다. 호철아 답은 10 그쵸? 답은 10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부등식의 활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면서 최소값이나 최대값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찾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로 넘어가서 9페이지에서는 먼저 39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39번 풀기 전에 37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37번은 방정식의 활용이긴 한데 어떤 조건이 추가됐어? 37번 어진아 뭐가 추가됐어? 그치 이제 음양, 음근, 양근 요게 추가가 됐죠. 그냥 세근을 갖는다가 아니라 음의실근, 양의실근 요게 추가됐어. 그러면 일단 처음 출발은 자, 요 식에서 조우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돼? 여기서 맞아요. a를 넘겨가지고 4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a다로 바꿀 거고 요거를 fx라고 놓고 넘어간 a를 y는 a라는 상수함수로 독립을 시켜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 놈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되는 거니까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12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3으로 묶으면 4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증가, 감소, 증가인데 자 지금같이 음의 실근 그리고 양의 실근 이렇게 부호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라고 하는 건 극대, 극소만 찾지 마시고 y 절편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x축, y축까지 그려주는 거지. 봐봐. 지금 극대를 갖는 지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리고 극소를 갖는 지점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요 함수잖아. 요거는 y 절편이 얼마야? y 절편이라는 거는 x에다 0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는 0, 어디를 지나? 대답 좀 해줘 얘들아. 사람 이렇게 많은데 0, 0 지나죠? 0, 0. 그럼 0, 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요거 두 개의 딱 가운데에 y축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그죠? 요 딱 가운데에 y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 y축하고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여기가 정확하게 0, 0이란 얘기죠. 그쵸? 그럼 여기 무슨 축도 지나가 여기? 요렇게 x축도 지나가는 요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근, 음근 이런 표현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렇게 y 절편을 통해서 x축, y축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여기가 얼마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요거 얼마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1인가요 여기가? 1?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네. 기함수니까. 자 그럼 요렇게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내가 요렇게 요게 y는 a예요. 요 놈을 가지고 그려보면 지금 현재는 준영아 실근이 몇 개? 잘 봐. 지금 현재 실근이 몇 개? 교점을 보는 거지. 교점. 지금 요 초록 그래프랑 파란 그래프랑 한 번 만났죠? 그 실근이 한 개. 맞지? 그 실근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양의 실근 하나만 갖는 상황이지. 그지? 자, 그러다가 얘가 내려오고 해가지고 요렇게 됐어. 요 순간은 실근이 몇 개? 2개. 하나는 뭐고? 여기에 이 교점은 이 x좌표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양근과 하나의 뭘 가져?
음근을 갖는 상황. 맞죠? 조금 더 내려와요. 얘가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여기는 실근이 일단 몇 개? 3개. 실근이 3개죠. 실근이 3개인데 3개의 실근 중에 하나는 양근, 양의 근이고 2개는 음근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는 음의 실근이 하나고 양의 실근이 2개길 원하잖아. 그럼 이건 합격이야, 탈락이야? 탈락이죠. 그럼 더 내려가야 되겠지. 얘가 더 내려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요렇게 내려오면은 지금도 실근은 몇 개고? 3개고. 자, 3개 중에서 음근이 몇 개? 1개. 얘만 음근이죠? 얘네들은 뭐야? 양근이죠. 그쵸? 요 상황이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겠네. 그치? 그러면은 준영아, 요 범위에 지금 A라는 애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A는 결국 얼마와 얼마 사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와 얼마 사이로? 요 지점의 y좌표가 얼마야? 그거보다는 초록색이 높아야지. 그 다음에 요 지점의 y좌표가 얼마야? 요 지점? 0이지. 그거보다는 초록색이 낮아야지.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한다가 결론인 거죠. 맞나요? 그래프 그리고 x축 y축까지 표시해줘야 양근 음근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37번이었고요 39번으로 가볼게요. 자, 39번은 은소리가 한번 해볼까. 일단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요 함수의 그래프부터 좀 그려보자. 은소라. 미분하면 그러면은 3으로 묶어가지고 합차공식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아래로 블록하고 마일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죠?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극소를 갖는 여기가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죠? 얼마? 1이죠. 1.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1,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빨리 돈다, 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fx인데 우리는 fx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고 싶잖아. 은솔아, 이렇게 통째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더라? x축보다 아래 내려와 있던 부분이 이렇게 접어져 올라가죠. 그러니까 x축이 보여야지 그걸 할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여기는 y좌표가 1이고 여기는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x축은 얘랑 더 가깝겠지. 그죠? 그래서 x축이 1에 더 가깝게 한 요 정도의 x축이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절대값을 씌운다. 그러면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던 부분들이 접어 올라갈 테니까 자, 요 부분이 접어져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요 부분은 그대로겠죠? 요 부분이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접어져서 올라가니까 얘가 이렇게 접어져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접어져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 그대로. 자, 이렇게 빨갛게 그린 그래프가 절대값 fx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은소라 여기 있잖아. 여기. 요 놈은 얘를 접어서 그대로 올린 거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뭘까? 1,3 맞아요. 그죠? 1,3이라는 좌표를 가질 거예요. 이 좌표 꼭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답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 올린 거 여기가 1,3이야. 그럼 준영아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a하고 같다라는 방정식의 실근이잖아.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빨간 그래프가 요 놈의 그래프 그린 거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얘를 추가해주면 되는 건데 얘는 아까처럼 상수함수로 그릴 거니까 그냥 쭉 그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에 y는 a가 있다면
지금 현재는 실근이 몇 개? 2개지. 그러면은 얘가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요 순간에 실근이 몇 개? 3개지. 요 순간은 실근이 몇 개? 요 순간은 실근이 몇 개? 4개지, 그치? 보이죠? 요 순간에 실근이 몇 개? 5개입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5. 조금 더 내려가면 실근이 몇 개? 6개. 그치? 최대 6개까지 실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여기 딱 걸치면 이때는 몇 개야? 딱딱 걸쳤어. X축에 딱 걸쳤어. 그죠? 3번 만난 거야. 실근 3개야. 그치? 그러면 지금 준영이가 얘기한 것 중에 실근이 3개입니다 라고 얘기한 경우가 2번 있었죠. 한 번은 여기 딱 지금 마지막에 딱 X축에 걸쳤을 때가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요 순간하고 이렇게 2번 있었지. 그지? 그럼 준영아, 여기에 Y는 A라는 직선이 딱 걸쳤다라는 얘기는 이 A 값이 얼마가 되는 순간이야? 요 점을 지나가는 거잖아. 요 점을. 요 점의 y좌표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a라 그랬으니까 a가 얼마인 순간의 그래프야 저게? 3인 순간의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a가 3인 순간에 실근이 3개가 나오고요. 또 얘가 쭉 내려가가지고 아까 저기 밑에 이렇게 갔을 때 요 순간은 a 값이 얼마인 거야? 요 순간? 0인 거죠. 0이라고 말한 거 맞니? 0인 거죠. 그래서 또 한 번은 a가 0인 순간 요렇게 2 순간이 바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는 순간입니다.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은솔아 무슨 조건이 있어? 뭐라고요? 맞아요.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만 되는 거야? 3만 되는 거죠. 3만. 얘만 답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39번 문제. 절대값이 살짝 들어가 있지만 원리는 똑같잖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점 찾는 거니까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겠다. 넘어갈게요. 자, 10페이지로 가서 속도와 가속도로 왔습니다. 속도와 가속도는 우선 이제 요 단원의 기본부터 얘기를 해볼게. 속도, 가속도 단원의 주인공이 되는 문자는 누굴까요? 보통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는 x가 주인공이잖아. x 값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근데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는 그 x가 하던 역할을 누가 할까요? t가 합니다. t. 그치? t라는 문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자야? t는 시간. 그치? 시간을 나타내는 t라는 문자가 주인공이 되고요. 자, xt 그러면 보통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t일 때 물체의 위치 이걸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x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t 그러면 얘는 시간이 t인 순간에 뭘 나타낼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vt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at라고 하면 이거는 윤서야 뭐더라? 가속도죠. 그쵸? 시간이 t인 순간에 이 물체의 가속도, 요게 요렇게 세 가지가 이제 요 단원에서 등장하는 식들이고, 얘네 셋 사이에 요런 관계가 있죠. xt를 어떻게 하면 vt로 바뀌어? t에 대해 미분하면 ddt. t에 대해 미분해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다시 한번 t에 대해 미분하면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바뀐다. 왜냐면 속도라는 게 결국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량이거든요. 속도가 빨라! 이건 무슨 뜻이야? 위치가 빨리 변하는 거잖아. 그치? 속도가 빨라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이 큰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량, 속도가 되는 거고, 또 속도의 순간적인 변화량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갖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럼 41번 문제로 가서 41번 문제에 보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데 x가 나와 있죠. x. 뭐 xt라고 할게요.
xt 4t 마이너스 3t 제곱. 이거는 하영아 뭘 나타내는 식이야? 위치를 나타내는 식. 그러면 vt 찾을까? vt는 뭘까? 그냥 앞에서부터 쓸게요. 4 마이너스 6t 바꿔 써도 되고. 그럼 at는 뭘까 하영아? 그렇지. 자, 위치, 속도, 가속도 다 나왔습니다. 요걸 보면서 1번 t가 2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아주 단순하지. 그냥 준이야 2라는 값을 어떤 식에 넣으면 돼? 맞아요. vt에도 넣고 at에도 넣을 거야. vt에다가 t자리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8 나오고. 자, at라는 식에다가도 2를 집어넣는데 얘는 사실 집어넣을 데가 없죠. 뭘 넣든 항상 얼마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t자리에 얼마를 넣어도 무조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가 속도와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t가 2인 순간에. 자, 근데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가? 속도가. 그치? 그러면 조야, 속도가 0이면 항상 운동 방향이 바뀌나요? 아닐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었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줘야 돼. 속도가 물론 0이 돼야 돼요. 속도가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and 속도에 뭐가 변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는 속도가 플러스 부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내가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면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0이면서 and v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순간, 그때가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이런 데서 헷갈릴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게 VT 그래프라고 해봐. 얘가 VT 그래프야. 그러면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가 T고 여기가 V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야. 자, 이런 VT 그래프가 있어. 이 물체는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꿀게요? 이 물체는 운동 방향을 2번 바꾼 거예요. 가연아, 어디랑 어디에서 운동 방향을 바꿀게요? 저럴까봐 돼야지. 그러니까 저럴까봐. 2라는 순간은 가연아, 속도가 V가 0이 되긴 했지만 2를 기준으로 해서 속도의 부호가 변했니? 여기 부호 뭐였니? 속도의 부호 플러스였지. 여기 부호 뭐니? 플러스. 여기가 뭐니?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속도가 0이 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속도가 0이 되면서 부호가 변해야 된다고요. 어디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5랑 8에서만 바뀌는 거예요. 2에서는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응?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V가 굉장히 간단하잖아.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순간만 찾아도 금방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는지 알 수 있지. 그치? 어진아, 이거 얼마야, T가? 3분의 2죠? 그쵸? T가 3분의 2인 순간이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고, 문제에서는 그냥 그걸 물어봤죠? 그때 시각을 물어봤으니까 3분의 2를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요게 이제 속도와 가속도의 기본 유형, 제일 많이 나오는 기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4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42번 문제는 물로켓을 쏘았어. 방금 전 문제는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좌우 운동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물로켓을 쏘는 문제는 좌우가 아니라 어떤 운동이야? 상하, 수직 운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H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0t잖아. 이 H라는 식이 좀 전까지 썼던 어떤 식의 역할을 할까? X, 그치? XT의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HT가. 그럼 얘를 미분한 게 무슨 식이겠어? 이거 자체가 위치 역할을 하는 거잖아. 얘를 미분한 게 속도, VT의 역할을 하는 거죠. 미분한 게. 성빈아, 미분하면? 그치.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물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과 그때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윤서야, 네가 물로켓을 쐈는데 걔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게 좀 전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랑 어때? 같은 거지, 그치? 이제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도는 것도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만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 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방금 전 문제에서 쓴 것처럼 이것은 속도가 0이 되면서 and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 그 순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지금 미분해놨잖아. 그럼 한눈에 봐도 가연아, 언제 속도가 0이 돼? 맞아요. t가 3일 때 속도가 0이 되죠. 그쵸? 그 순간에 그리고 부호도 변한다는 거 보이죠? 이거는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1차 함수고 여기가 지금 3인 거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변하죠.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 t는 3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높이 준영아, t가 3일 때의 높이 이거는 뭘 계산하면 될까? 위치식이 어떤 건데? 맞아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HT 얘가 위치식인 거죠. 높이식이기도 하고 여기다가 그냥 t 자리에 3 넣으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H3을 구하면 되는 거고 H3이면은 마이너스 45 플러스 90이니까 답이 뭐야? 플러스 45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죠? 그래서 시간은 3초고요. 그때 최대 높이는 45m. 이게 1번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건 하윤아 어떤 의미일까? 뭐 주어가 있어야지. 뭐가 0이 돼요? 뭐야? 위치요. 그렇죠.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0이 아니죠. 그죠? 지면에 떨어진다는 게 이렇게 와가지고 꽝 부딪힐 거 아니야. 꽝 부딪힌다는 건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잖아. 그치? 지면에 떨어졌어요라는 건 높이가 제로가 됐어요라고 봐야죠. 지면에 떨어졌다. h가 0이 됐어요.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h가 0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계산 어떻게 해, 하윤아? 맞아요. 얘는 0입니다 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쪽이 0이니까 그냥 얼마로 나눠버리면 편할까? t는 함부로 나누면 좀 그러니까 그냥 상수만 나눌까?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자.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은 t제곱 마이너스 6t가 0인 거고요. t로 묶으면은 t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t 값은 0 또는 6이죠. 그쵸?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로켓을 쏘는 순간이죠.
빵 쏠 때 그때도 땅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때 땅에 있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그럼 그 떨어지는 그 순간의 t 값은 몇이라고 봐야 돼? 6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h가 0일 때라고 하는 건 t가 6일 때가 되는 거고요. t가 6일 때에 다시 뭘 구해야 돼? 속도, 그치?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그랬기 때문에 t가 6일 때에 v를 구하면 됩니다. v. 이번엔 어떻게 하나? vt 식에다가 t 자리에다가 6을 넣으란 얘기죠, 그쵸? 얼마 나올까 그럼? 맞아요. 마이너스 30. 속도니까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이러한 문제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나왔다. 46번. 가연이 문제, 가연이 문제. 제동이 뭐야? 제동을 거는 게 뭐예요? 멈추게 어떻게 해? 어떻게 멈추게 해? 네가 기차를 조종하고 있는데 멈추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 버튼을 눌러야 돼. 네가 운전하고 있을 때 멈추려면 어떻게 하겠어?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쵸? 제동을 건다라는 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가 있었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 근데 원래 이제 밟자마자 멈추지 않잖아. 그냥 밟고 나서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XT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XT식이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뭐 속도도 물어보고 가속도도 물어봤으니까 다 구해 놓읍시다. VT 구해 놓읍시다. VT. 윤서야 VT. 마이너스 0.9 t 플러스 18. 그 다음에 AT는 마이너스 0.9. 자, 이렇게 됐죠. 근데 1번 질문은 제동을 건지 t초의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그냥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 1번 답이죠. 이렇게. 요거 그대로 1번 답으로 쓰시면 되겠고 2번 답은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호철아, 열차가 정지할 때 라는 것은 어떨 때일까요? 그렇죠. 멈췄다는 것은 속도가 0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시작은 이거지. 열차가 정지할 때라는 것은 V가 0이 될 때 이런 얘기잖아. 그치? 멈춘 거니까. 그죠? 그러면 V가 0이 되는 그 순간에 T가 얼마고 그 순간에 X가 얼마니? 이게 질문인 거예요. 멈출 때에 T와 X를 구해. 그럼 멈출 때는 열차가 정지할 때 V가 0이 될 때니까 자 준영아 얘가 V잖아. 얘가 얼마가 될 때를 찾아야 돼? 0이 될 때를 찾아야 되겠지? 그죠? 얘는 0이다 라고 놓고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0.9t가 18이네. t가 얼마일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고 완전히 멈출 때까지 몇 초가 걸렸대? 20초가 걸린 거야. 맞죠? 그러니까 걸린 시간 이거를 우리는 20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20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까지 구하라는 거잖아. 20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 이건 어제는 어떻게 구해? 그렇죠. 움직인 거리. 거리는 얘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식이니까 요 그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식에다가 t 자리에 20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x20 이런 개념이고 x20 x20이면은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0.45 곱하기 20의 제곱이면 400이죠. 플러스 18 곱하기 20이니까 360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요거 얼마니 어제다?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구나. 그러면은 플러스 180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180이니까 뒤에 플러스 360이면 180이 되겠죠? 움직인 거리는 180m라는 거야. 그치? 180m. 열차에 뛰어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어? 브레이크 밟고도 180m를 간단 말이야. 그치? 어? 그러니까 멈추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20초, 움직인 거리는 180m, 요거인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7번. 자, 요거 한번 도전해볼까요? 47번. 잠깐 고민할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우리 이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상식이고. 요 옆에 있는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저 물체가 경사면에 땅 부딪히는 그 순간이 높이가 얼마일 때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물체가 요렇게 생긴 물체가 있죠. 자, 요 물체가 떨어집니다. 추락을 해요. 디디디디디디디디 추락을 해요. 그럼 얘가 이 경사면이랑 부딪히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지. 얘가 띠리리리리리 가가지고 경사면이랑 부딪히는 순간이 언제냐? 한 이렇게 땅 요 순간, 그지? 여기서 이제 빵 하고 부딪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순간에 이 공의 높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공의 높이가 20이었죠. 그럼 공의 높이는 이 공의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을 한대. 그러면 이 부딪히는 순간의 높이는, 자, 여기가 지금 이 공의 중심일 테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이 공이 부딪히는 순간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런 보조선을 그어보면 돼. 자,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경사면까지 수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도 수선을 하나 꽂아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경사면까지 그려보면 요 삼각형이 바로 무슨 삼각형이라는 게 보이니? 이게 어딜 봐서 직각이 된 거야? 그죠? 여기가 지금 60도잖아. 여기 60도니까 60도 바로 옆에 껴있는 요 조그만 각이 30도일 거잖아요. 여기가 30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삼각형은 초우야 무슨 삼각형이라고? 특수 삼각형이라고. 그지? 근데 이 공의 반지름의 길이, 준영아,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아? 써있죠? 0.2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0.2인데 이 삼각형이 방금 얘기한 특수 삼각형이니까 준영아, 여기 길이가 나온다. 여기 길이가. 이거 얼마일까? 그렇죠. 이거의 2배가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여기가 0.4가 되겠고, 이건 지금 우리가 뭘 구해낸 거냐면 충돌하는 순간 이 물체에 무엇을 구한 거야, 준영아? (0.4가) 시간인가? 높이. 그치? 거리의 개념이기도 하죠. 충돌하는 순간, 자, 충돌 순간의 높이가 0.4m구나 라는 것을 지금 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여기 나와 있잖아.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충돌하는 그 순간에 시간이 얼마인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영아 어떻게 해야 돼? 0.4를 누구 자리에?
0.4가 시간인가요? 시간도 아닌데 t에 넣으면 안 되지. 우리는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지. 높이가 0.4인 순간에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0.4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영 0.4가 높이잖아. 높이는 높이에다 넣어야죠. 누구한테 넣어야 돼 그럼? h 자리에 0.4를 넣고 그때 t를 구하면 그 t 값이 이 물체가 경사면에 부딪히는 순간의 시간이 되는 거라고요. 다시 0.4는 뭐라고? 높이니까 누구 자리에 집어넣어야 돼? h 자리에. 그래서 0.4는 20-4.9t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4.9t제곱 넘겨버리고요. 0.4를 넘겨버리면 여기가 19.6이 될 겁니다. 그러면 4.9에다가 4 곱하면 19.6이거든. 그러면은 요게 4란 얘기니까 t 값이 얼마야 맞춰라. t 값이 이 색칠한 부분이 4야. t가 얼마야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이 4.9에다가 4를 곱해야 19.6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색칠한 부분의 값이 4잖아. t제곱이 4잖아. t는 뭐예요? 근데 시간이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2라고 보면 됩니다. t가 2. 자, 그 얘기는 준영아 물체를 땅 떨어뜨리고 몇 초 만에 충돌을 했구나? 2초 만에 충돌을 했구나. 그지?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그 충돌하는 순간에 뭘 구하라 그랬어? 문제를 읽어봐, 문제를. 맞아, 충돌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t 값이 2일 때의 속도가 몇이냐? 이게 마지막 질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디다? 우리는 뭘 구하는 게 마지막 목표야? 속도를 구하는 게 목표지.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떡해? 얘를 한번 뭐 해야 돼? 미분을 해야지. 얘를 한번 미분해가지고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찾고 그러면 상수는 날아갈 거니까 마이너스 9.8t잖아. 그치? 그 속도를 나타내는 식에다가 t 자리에 몇을? 2를, 그치? 2를 넣는 거지요. 그래서 2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19.6 미터 퍼 세크 요렇게가 충돌하는 순간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이고 힘들구만. 넘겨봅시다. 자, 넘겨서 이 페이지에서는요 49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개념 얘기는 우리가 다 했어요. 이제 미분 단원에 대해서 앞에 소단원들 다 복습을 한 거고 대단원 평가하기니까 이거는 미분 단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미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쭉 있는데 48번은 극대극소 문제고 49번이 최대 최소 문제지. 그치?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49번 누가 해볼까? 윤서가 한번 해볼까? 어떻게 출발할까 윤서야? 미분을 해야 돼, 그치? fx를 미분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보고 싶으니까 f'x는 뭐예요? 이렇게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야? 묶으면은 괄호 그리고 다행히 a 값이 뭐라고 얘기해줬어? 뭐라고? 양수라고 얘기해줬죠. 양수라고 얘기해줬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0과 4에서 만나는 요런 이차함수겠지.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요?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고 지금? 0이고 여기가 얼마고?
4인 이런 상황이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범위의 제한을 줬는데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그쵸? 여러분 옛날에 혹시 이거 기억나나? 3차 함수는 무조건 여기 가운데 이 극대와 극소의 중간 있잖아. 여기 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라는 거 기억나요? 점대칭 요렇게가 점대칭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요 지금 극소 있잖아. 극소에 요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이 극소 값이랑 똑같은 높이를 갖는 요런 지점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프를 살짝만 수정할게요. 약간 현실감 있게 이렇게 뚝 떨어져. 그래서 극소와 같은 높이를 갖는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그때 어떤 비율 관계가 항상 만족이 되냐면, 자, 여기도 여기가 1대 2라는 비율 관계가 항상 만족이 돼요. 이걸 뭐 모른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바라볼 때 요거를 알고 보면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지금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4였잖아. 근데 여기하고 여기의 간격이 1대 2란 얘기는 이 초록색 라인이 얼마란 얘기예요?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4잖아.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초록색 라인은 초야 얼마야? x가? 그렇지.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지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문제에서 얘기한 게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구간을 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방금 그은 요 초록색 라인과 요 파란색 요 라인의 어디에? 중간에 있는 거죠. 그쵸?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니까 중간에 여기에 x는 마이너스 1지점이 존재할 거다. 그리고 하윤아 여기 아까 요 센터 있지? 요 센터 지점을 지나가는 요 라인이 바로 무슨 라인일까? 얼마? x가 2인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러면 상당히 정확하게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빨간 구간만 볼 거니까 자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그 사이 요만큼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래프에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여기가 가장 어때? 높이가 가장 높죠? 극대면서 동시에 최대입니다. 이 구간 내에서 최대. 그리고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도 지금 눈으로도 확실히 구분되죠? 이쪽이 훨씬 어때요? 더 낮죠? 그럼 여기가 확실히 뭐가 돼? 최소가 되는 거죠. 그쵸? 비율 관계까지 적용해서 정확하게 그린 거기 때문에 요 지점이 확실하게 최소가 되고 요 지점이 확실하게 최대가 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가 되는 순간이 x가 0인 순간인 게 보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x가 0인 순간이니까 자 F0 준영아 얼마야 F0? B죠. B 근데 x가 0인 순간의 함수값이 최대값일 거니까 문제에서 최대값 몇이라 그랬어? 3이라 그랬지. B가 3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소값 갖는 순간은 그래프에서 보이죠? x가 2인 순간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x가 2인 순간이고요. 얘는 얼마일까 가연아? 당연히 fx에 넣어야죠. 마이너스 16a 뭐 플러스 b인데 b가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그럼 확실하게 최소값이잖아. 문제에서 최소값 몇이라 그랬죠?
그렇지. 요게 마이너스 29랑 같아야 된다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16a가 마이너스 32인 거니까 a는 몇이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가 3이고 a가 2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설명해준 비율 관계를 잘 모르더라도 구간을 이렇게 끊을 수는 있잖아. 구간을 이렇게 끊으면 여기서 무조건 최대가 될 거고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에서 최소를 가질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가 더 낮은 건지 확신이 없다면 둘 다 넣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어보고 플러스 2 넣어보면 어디가 더 작은 건지 식을 보면 보입니다. A의 부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다 구해서 해도 되고 답은 3번이다. 그 다음에 50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50번도 여러분이 풀다 보면 중간에 이거 뭐지? 이럴 수 있는 문제예요. 50번 문제. 자 보자. 어진아 우선 fx가 gx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fx가 이제 저기 x 4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이게 fx고 gx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a잖아. 자,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편하게 풀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까? 좀 넘겨줘야 되겠죠? 다 넘길 거야? a 빼고 그치? a 빼고 요렇게 둘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x 4제곱에 플러스 3x제곱에 플러스 10x가 되죠. 그리고 얘가 a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좌변에 넘어가 있는 요 친구들 요 녀석들만 새로운 이름을 붙일게요. 요 녀석을 hx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럼 우리는 이번에도 또 이 hx에 어디나 무슨 값을 구해보면 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마이너스 2에서 0이라는 구간 안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부터 0이라는 구간 안에서 hx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보다 a를 더 어떻게? 최소값이 여기 있는데 a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지. a가 여기 있어야지. a보다 최소값이 더 위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얘가 항상 a보다 크게 되는 거지. 이 구간에서.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목표는 저 hx의 최소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이거 2로 한번 묶어준 다음에 3x 플러스 5 자, 2로 묶어준 다음에 이거 지금 3차식이에요. 3차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성빈아 어떻게? 조립제법 얼마 넣으면 0 되는데?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이렇게 해가지고 2, 빵, 3, 5, 2, 마이, 2, 5, 마오, 0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했더니 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됐는데 아까 풀다 중간에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저 뒤에 있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쵸?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들만 풀다가 이게 중간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가 틱 나오면 갑자기 여기서 탁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만났을 때 초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 판별식을 써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맞아요.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을 만났을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판별식을 써보면 됩니다. 요놈의 판별식. 요놈의 판별식을 써보면 윤서야 판별식이 뭐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어떻게 나올까? b제곱이 4잖아.
4 마이너스 4ac 하면은 0보다 훨씬 작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요 2차식 부분이 요렇게 생긴다는 얘기 아닌가? 요렇게 생긴다는 얘기? 요렇게.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은데 아래로 볼록하니까 x축이랑 안 만나면서 붕 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연아, 요 식에다가는 내가 x자리에 1을 넣든 100을 넣든 뭐 마이너스 1000을 넣든 얼마를 넣어도 얘의 값은 항상 뭐만 나온다? 어떤 수?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x자리에다 1 집어넣든 2 집어넣든 얼마 집어넣든 무조건 양수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x값과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다가 보장이 돼요. 그죠? 0보다 크다라는 게 보장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H'이거든. H'을 구한 이유는 H'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걸 이용해서 H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H'에서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부호가 궁금한 거야. H'이 언제까지 플러스고 언제까지 마이너스니까 궁금한데 이 뒷부분은 항상 양수야. 그럼 은솔아, 이 부분은 H'의 부호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여기는 X에다 뭘 집어넣든 무조건 양수니까 결국 부호는 누가 결정해? 앞에 부분이 부호를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몇 차 함수처럼 취급해? 1차 함수처럼 취급하는 거야. 1차 함수처럼. 그러면은 얘가 증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런 함수가 H'인 겁니다. 물론 진짜 직선은 아니야. 뭐 이렇게 휘어져 있겠지. 하지만 올라가고요. 계속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1에서 X축하고 만난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H'으로 봐줄 거고 H'이 요거라면 HX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증가하는 요런 모양이에요. 어떤 굴곡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극소값이 하나밖에 없어. 극소값이 하나밖에 없고 거기가 유일한 극값이야. 그지? 요런 모양의 그래프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A보다 컸으면 좋겠다. 언제? 요 마이너스 2에서 0이라는 구간에서.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이라는 구간을 여기다 표시해보면은 마이너스 2는 얘보다 조금 왼쪽, 그 다음에 0은 얘보다 좀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인데 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언제 발생하는구나. 그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발생하는구나. 이건 100% 확실하죠. 어진아, 우리 목표는 어차피 얘 뭘 찾는 거였다? 최소값을 찾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h 마이너스 1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h 마이너스 1을 찾아보면 얘가 얼마일까요? 1 플러스 3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가장 낮은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6보다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어진아? 더 아래 있어야 돼. 그치? 이 최소값보다 더 아래 A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이 색칠한 구간이 초록색보다 항상 더 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A가 더 낮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답은 1번 이겁니다. 힘들다. 자, 여러분 교과서 문제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설명할 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풀고 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걸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계속 교과서 반복하고 있고 내일도 교과서 또 풀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차츰차츰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13쪽까지인데 그 13쪽에 보면은 53번 문제 있죠. 53번 문제는
그냥 접선의 방정식 문제거든. 그래서 요거 53번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53번은 안 푸셔도 돼요. 그거 말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시험 범위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조금 어려울 거라서 다음 시간에 풀이해주긴 할 건데 한번 숙제로 풀어봅시다. 먼저 13까지. 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